오늘 기자 수첩 예.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이요? 예, 그저께죠. 그제에 베트남 아름다운 교실 입학식이라는 행사가 베트남에서 열렸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데 가난한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영어나 한국어, 컴퓨터, 그다음에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코이카라고 흔히 부르는데 국제협력단, 예.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 굿피플이 하고 여기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거 외에도 뭐 베트남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다거나 어두워서 주민들이 위험을 겪으니까 사랑의 집 짓기도 하고 도서관 건립도 하고 있고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래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베트남 교민회하고 협약을 맺고 교민의 사무실을 지어서 운영하도록 해주고 베트남 문화축제도 열고 유학생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국내 정착 적응을 지원하기도 하고 베트남을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관심을 갖는 건 물론 그냥 뭐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베트남 시장을 좀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베트남 시장이 블루오션이에요. 인구가 9천만 명입니다. 예,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7%니까 우리의 2배가 훨씬 넘는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네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만 간추려 보면 이마트, 롯데마트가 베트남 유통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요. 유통시장. 예. 롯데마트는 벌써 2008년에 갔죠. 베트남에. 12호점을 열었으니까 12호점을 고밥이라는 도시에 열었는데 고밥은 또 이마트가 지난해 말에 1호점을 연 곳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우리 대형 마트끼리 지금 경쟁이 치열한 거죠. 롯데마트 건너편에 이마트 서울의 한 지역을 보는 것 같은.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롯데마트 이마트가 중국에서는 좀 부진했는데 베트남에서는 할만하다고 합니다. 롯데마트가 지난해 성장을 보니까 매출 성장이 20% 전년 대비 그래요? 상당한 거죠. 베트남이 중요하긴 한데 베트남에서 성공을 해야 옆에 있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까지 뻗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의 성공이 어떤 발판이 돼서 다른 동남아 지역까지. 신한은행도 진출해 있고 또 하나 요즘 이제 트렌드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베트남에 지금 우리 기업이 4,400개 가 있거든요. 베트남 현지에서 노동자들을 구해 쓰지만 그걸 관리 감독할 한국인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관리자. 예.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기업에 많이 취직이 되죠. 그래요.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공장이나 베트남에서 창업한 우리나라 기업들. 지난해 정부가 주관한 이 연수 인턴 박람회를 통해서 베트남에 취업한 우리나라 젊은이가 205명이에요. 2013년에는 17명밖에 안 됐고 2014년에는 72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부 주관 박람회 통해서만 간 사람도 그렇죠. 205명.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 또 몇백 명이 늘어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젊은이들 사이에 베트남 취업 러쉬 비슷하게 유행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아주 조건이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사이에 넘어야 할 벽이 있어요. 참 역사적 벽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의 벽? 이라면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그렇죠. 이런 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 가면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27일에 요 소녀상 옆에 베트남 피에타라는 조소 작품이 전시가 됐어요. 베트남 피에타요? 아이를 낳는 베트남 여성의 모습을 담은 건데요. 여기다 세우려는 게 아니고 베트남의 빈호화하고 우리나라 제주도의 세울 조각상을 미리 조소작품으로 모형을 꾸며가지고 전시를 한 건데요. 베트남 빈호화에 왜 피에타 여인상, 평화의 여인상이 세워지는가? 왜입니까? 이 1966년에 있었던 빈호화 학살 사건 때문에 그렇죠. 빈호화 학살 사건이 어떤 거죠?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 430명을 그냥 사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한국군이 그렇습니다. 민간인 430명을? 그중에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인 순수한 죄 없는 민간인이었다고 하고요. 여성과 노인과 어린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임신부가 21명 있었다고 하고요.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14명밖에 없었다. 그들이 증언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14명 중에 다수는 한국군과 미군에 복수하겠다면서 베트콩에 가입했을 정도로
예, 잔혹한 학살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렇군요. 사실 비노아 말고도 베트남 중부 지역이 워낙 전투가 치열했기 때문에 예, 예. 올해가 딱 거기서 학살이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한국군 민간인 학살 50주년 위령제가 베트남 중부 지역 마을마다 계속해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참 안 알려진 소식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의 사죄의 뜻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딱 한 번이죠.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예. 두 나라 간에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죠. 그게 다예요. 예. 그러나 이런 말은 일본도 우리한테 비슷하긴 했어요. 유감으로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 사과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4월 30일 지난 4월 30일이 베트남 정부가 무너지고 베트남 전쟁이 끝난 거죠. 예. 1975년에 끝났으니까 4월 30일이 바로 그날인데 일본이 진정이 담긴 사과를 안 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지도 못하고 두 나라가 더 나은 미래로 뭐 나가지도 못하듯이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기업들이 진출해서 뭐 취업이 잘 되니 장사가 잘 되니만 할 게 아니라 저 기업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역사의 이 상처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닌가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여기에는 국민들의 좀 더 진솔한 진실된 합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또 알려야 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몫인 것 같습니다. 예. 몰라서라도 사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베트남 이야기 오늘 풀어주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